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새로 이제 확장 이전한 사무실에서 촬영하는 건데, 전에 사무실은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직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어둡게 나올 텐데, 조명 기구가 아직 안 와서 좀 양해해 주시고.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 특화해서 이제 심층 면접 코칭을 진행한 지 지금 횟수로 이제 8년째, 9년째, 8년? 10년째죠. 공공기관에 특화해서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 제가 말하는 공무원은 직렬은 다 다양해요. 뭐 검찰직도 있고 일반 행정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감사직도 있고, 경찰도 경찰만 있는 건 아니고 검찰직, 경찰직, 대통령 경호실, 그 다음에 국정원 다양해요. 다양한데 제가 일반 대체로 이제 경찰이나 공무원 준비생분들 면접 코칭 해보면 저는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최근에 한 4, 5년 상간으로 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직장을 다니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경찰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이제 어떤 비전문가들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제 특히나 경찰직 같은 경우에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 워라밸의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제가 보면 동기부여, 마인드셋 이러면서 동기부여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 있죠.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짜깁기를 해서 이제 워라밸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워라밸을 지금 이러한 형태로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이제 지금 이 적은 워라밸의 자본이 생각하는 워라밸의 개념 정의가,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공공기관 심층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워라밸의 개념 정의예요. 이게 이제 제 개념 정의가 아니라 그분들이 생각했던 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워라밸 적당히 벌다.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는 않아요.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돈이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은 없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월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 월급을 많이 벌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벌면서 만족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래요. 이제 워라밸 추구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 이면을 보면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안정적인 수입과 이제 안정성, 직업 안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되면 됩니다.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검소하게라도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벌써 주에서 지금 뭔가 핀트가 어긋나죠. 지금은 이제 직업이 워낙 많이 열렸으니까 어쨌든 논외로 하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버는 전문 직종이나 대기업 들어간 친구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이래요. 이게 하나의 조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만 하는 건 아니고 가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안정돼야 일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가족과 그 다음에 저도 제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면서 나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워라밸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또는 공무원 쪽으로 지원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대기업이나 사업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나 공무원을 지원했습니다. 제가 이제 심층 면접 코칭할 때 지원 동기 물어보면 사전 인터뷰할 때 다 이 얘기를 해요. 물론 지원 동기에 이 얘기는 안 하죠, 이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상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로 유도해 보면 전부 웬만하면 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씩 체크해 봅시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수입은 맞나요? 안정성은 맞아요. 안정성은. 왜냐면 직업 보장이 되죠. 직업 보장이 되니까 직업에 대해서 이제 업무상 뭐 크게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이제 안정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정적인 수입이냐, 그리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느냐, 요거는 이제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를 깔고 있는지 아세요? 공무원 월급이 처음에 이제 예를 들면 9급이나 순경으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게 제일 많으니까. 그럼 200만 원 내외예요. 200만 원. 여러분들이 200만 원 내외에서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부모님이 집을 살 때 어느 정도 보태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요. 아예 맨 땅에서 시작하면. 그러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전후로는요, 가능해요? 가능하네요. 이거는 가능할 것 같죠. 그러니까 뭐예요? 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안정적인 수입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되면 저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은 이 금액대거든요. 이 금액대는 다시 얘기하면 뭐를 전제로 한다? 이건 지금 뭐를 전제로 하는 거다? 맞벌이를 전제로 한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육아휴직을 한번 한 명이 해버리면 금액이 확 쪼들리죠. 아이가 나오면 돈 너무 진작 많이 들어가요. 결국은 맞벌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아를 할 때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해본 사람들이 알아요. 결국은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맞아요? 공무원들은 60세 되면 은퇴해야 돼요. 4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공무원 연금이 이걸 보장해 주나요? 택도 없어요. 국민연금보다는 많다고 하죠. 근데 지금 벌써 군인을 제외하고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2차 삭감이 진행돼서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를 해 본다면 지금 현재 기준상 8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기준상. 근데 다른 부부에 다른 사람이 수입이 있거나 내가 또 다른 수입이 있다면 100% 받는 게 아니라 70%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80만 원에 70%를 받는다 치면 50만 원 내외가 되겠죠. 맞죠? 40년 동안 여러분들이 50만 원 받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공무원 연금 삭감되기 전에는 뭐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었지만 300에서 500만 원 전후로 받았거든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때도 맨날 부족하다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자녀들 시집 장가 갈 때 집을 보태줬거든요. 예전에는. 그럼 나는 내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갈 때 집 안 보태줄 거예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무슨 사고가 계속 생겨나요. 뭐 아이를 놓았는지 아니면 뭐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는 순간이 계속 생긴다고. 결국. 그래서 예전에 공무원 연금 삭감되기 전에 300에서 500만 원 받던 분들도 항상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2차 삭감이 돼가지고 80만 원 내외예요. 80만 원 내외. 지금 현재 기준상. 근데 소비 구조는 계속 변하죠. 여러분들 자판기 커피 먹던 세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희 때는 자판기 커피 먹던 세대라서 그때 30원인가 50원인가 30원 이랬어요. 커피 한 잔에. 콜라 큰 거 하나도 50원하고 대학에서는. 근데 어느 순간 스타벅스가 생기면서 스타벅스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먹는 걸 보면서 된장녀라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나 다 스타벅스 가잖아요. 8,000원 만원짜리 커피 먹잖아요. 맞죠? 이런 소비 구조가 계속 심화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40년을 매달 50만 원 내외 받으면서 또는 80만 원 내외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질의 삶을? 그때 나이가 들면 또 아프죠. 맞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워라밸의 이 기준점이 맞아요? 지금? 집은 더 시간 가죠. 집은.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일과 가정에서 일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가정, 가족, 그 다음 취미생활도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저 보세요. 적당히 벌면 결국은 맞벌이를 해야 되죠. 전제 조건이. 공무원이나 경찰들은. 맞아요? 월벌이는 절대 안 돼요. 처음에 월급으로는.
물론 호봉이 쌓이면 예를 들면 한 20년 정도 근무하면 400만 원 내외 또는 500만 원 내외 되니까 실수령액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 전에는 아니라고요. 20년 그 전에는. 지금 처음에 결혼해서 처음에 막 살아가기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결국 맞벌이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맞벌이를 해서 육아를 하려면 결국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의 여유는 누구를 쥐어짜는 거다? 부모님을 쥐어짜는 거예요, 결국. 맞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맞벌이를 하면 이거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정시에 마친다고 해도 오면 아이 케어해야 하는데 취미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공무원 경찰이 정시에 마치는 게 가능할까요? 아 선생님 주민센터 보니까 정시에 마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일 죽어나가는 게 경찰하고 공무원들이에요. 저희 집사람 한번 쓰러졌어요. 저희 집사람 공무원이거든요. 한번 쓰러졌어요. 너무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어제도 자가격리자들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 또 배정받아가지고 그것도 막 집에서 쉬다가 또 그거 전화하고 연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번호 원래 맡은 업무 분야도 또 이제 집에서 이제 일해서 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씨 이거 근무수당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근무수당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노 이러면서 맞죠?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이나 뭐 국가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태풍 불거나 국가 비상사태 떨어지면 제일 먼저 누가 동원돼요? 공무원하고 경찰들이에요. 예. 지금 제 칼리 수련 모임에 오는 우리 현직자들 설 연휴 때 한두 번은 꼭 일하러 가요. 예. 이게 돼요.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고시학원과의 전속 계약했을 때는 편했어요. 그나마. 그때는 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대구 쪽에 출강을 간다. 그쪽에 이제 학원에 이제 출강을 가게 되면 이제 그 해당 교육기업에서 뭐 전부 다 이제 비용 지원을 해 주거든요. 예. 차량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KTX 지원 받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해요. 택시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행정 직원분들이 전부 다 세팅을 해주죠. 그럼 저는 그냥 강의만 하면 돼요. 교육기업에 있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고시학원과 쪽에 이제 수익 구조 부분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교육 철학대로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제 개인 연구실을 컨설팅사로 오픈해서 이제 재계약하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결혼을 엄청 늦게 했거든요. 결혼 엄청 늦게 했어요. 지금 제 친구들은 자녀들이 보통 고등학생 아니면 중학생이에요. 보통.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딸아이가 6살이에요. 6살. 이제 부모는 다 40대인데 이제 딸아이는 6살이고 저희 부부는 좀 늙은 부부예요. 늙은 부부인데 체력이 일단 좀 딸리는데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건 집사람이 데리고 오고. 예, 이제 공무원이니까 그나마 이제 그 육아 무슨 정책이 있어서 눈치는 엄청나게 보이는데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줘도 철판 깔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가급적이면 정시에 맞추고 와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가는 거는 집사람이 하고 아침에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 사무실이니까 시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는 제가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부모님들은 아주 나이가 많아요. 맞잖아요. 원래 제 지금 친구들은 자녀들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대학생 자녀도 있고 근데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부모님은 사실은 그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젊을 때 가능한 거지. 뭐 60대나 가능한 거지. 50대나 60대 때 가능한 거지. 맞죠? 손자, 손녀들 케어해 주는 것도. 저희 부모님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맞벌이 상황이에요. 맞벌이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아침에는 제가 데려다 줘요. 그럼 아침에 데려다 주죠? 그럼 제가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면 시즌 때는 코칭을 거의 8타임 이상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8타임 한다면, 쉬는 시간 잠깐 때 제 화장실 가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 어떻게 코칭해야 될지 사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유료 멤버십 영상
계획 짜고 촬영도 직접 해야 되죠. 맞죠? 거기다가 이제 출판사에 원고 수정한 거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 강의 계획도 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무술 수련도 하잖아요. 맞죠? 무술가이기도 하니까. 지금은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니까 우리 현직자들 칼리도 가르치죠. 그 다음에 본업이 3단봉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근접격투술도 가르치죠. 저도 그거 수련하죠. 맞죠?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은 제가 이제 대한검도에 수석사범 검도장 안 가고 나서는 주짓수, 레슬링 하다가 주짓수도 제 자기 개발 차원에서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잠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5시간 내외로 자요. 6시간에서 5시간, 5시간 내외. 예. 그리고 뭐 제가 술을 먹거나 이렇게 친구를 만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만 해요, 일만. 일하고 집에 가고, 일하고 집에 가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예. 하루에 거의 몇 시간 일하지? 그렇게 따지면. 5시간, 거의 5시간 내외로 자고, 아이를 어린이집 데려다 줄 때 아침에 이제 아침 먹이고 보내고 집안일 좀 처리하고 하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일하는 거예요. 일 엄청나게 많이 하죠. 맞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워라밸 말아요? 맞아요? 제 상세 스케줄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오픈 영상을 올려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현직자 멤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뭐 형사사건 학술연구회나 아니면 뭐 칼리나 뭐 여러 가지 저하고 같이 소모임을 하는 우리 현직자 멤버들 있죠. SNS를 같이 이제 보는 그런 멤버들이, 현직자분들이, 선생님, 원장님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이래요. 제 스케줄을 보고는. 완전 꽉 차 있어요. 풀로 항상. 그러니까 제가 상담 전화도 못 해주잖아요. 카톡도 진짜 쉬는 시간 짬짬이 보고 답글 올리고 그래요. 저는 제가 제 차를 모는 걸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그 차를 모는 시간은 운동도 안 되고 제가 일도 못 처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아예 자전거를 타면 그 출퇴근에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걸어 다니면 제가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요. 거의 일만 하는 거죠. 맞죠? 워라밸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맞아요. 제 기준에서는. 왠지 아세요? 제 기준점은 이게 아니에요. 적당히 벌고 일과 가정, 취미생활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고요. 제 기준점은. 뭘까요? 저는 적당히 벌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많이 벌고 싶어요. 많이. 저는 항상 지금 제가 이제 직접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컨설팅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연간 매출액을 목표로 연간 매출액을 잡거든요. 매년 연간 2배 이상씩 매출액을 증가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예. 연간 매출액을 2배씩 늘려 잡는다는 건 제 일상생활의 모든 사고 패턴과 행동 양식을 다 바꿔야 돼요. 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왜? 돈을 많으면 많을수록 워라밸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제가 아이를 정말 육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돈은 많이 벌수록 좋은 거예요. 워라밸을 하려면 결국. 근데 선생님, 돈을 많이 벌려면 제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럼 가족과 시간을 적게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버는 방법은 많죠. 노동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 자산을 불려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사실은 직접 노동이 있고요. 간접 노동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저는 온라인 강의가 그렇죠. 저는 온라인상 그 유료 이용 강의를 이제 올려 놓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코칭을 안 받는 분들도 그거를 수강하고 보잖아요. 그럼 제가 자고 있을 때 수강하면 그건 저한테 돈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인 거예요. 맞아요? 경찰이나 공무원들도 다른 직업을 금지 의무가 있으니까 다른 직업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나 아니면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허용되는 경제활동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경제활동을 추가로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게 결국 제 회사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단기 목표로는 사옥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제 컨설팅사만 이제 할 수 있는 사옥. 그래서 뭐 가정주택을 교통이 편리한 곳에 가정주택을 하나 사서 상가처럼 개조를 해서 제 사무실로 완전히 꾸미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목표하는 매출액에 달성하면 직원들을 팀별로 이제 채용을 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취업률이 많이 낮잖아요. 그럼 저는 회사를 경영하는 오너 입장에서 직원들을 고용함으로써 우리 사회 보탬도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니까 워라밸에 부합되죠.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일만 많이 하시니까 자기 시간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함정인데 퀄리티 타임이란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A그룹하고 B그룹 실험했는데 이쪽에 아빠나 엄마는 아이랑 5시간씩 놀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엄마 아빠는 15분 정도 놀아줬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쪽의 자녀가 항상 본인이 이제 따로 인터뷰를 해보면 엄마 아빠는 나와 놀아주질 않아요 이래요. 이쪽의 자녀는 저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관심이 많고 항상 잘 놀아줘서 좋아요 이래요. 이쪽 그룹은 자녀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쪽은 긍정적인 자녀라서 아니라 이 5시간을 부모가 오롯이 자녀한테 몰입을 안 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5시간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쪽의 부모들은 자기들이 여건이 안 되니까 이 10분, 20분이라도 자녀에게 완전히 몰입해서 자녀와 함께 놀아줬던 거예요. 이걸 퀄리티 타임이라고 불러요. 요 개념 하나.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분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제가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검도에 검도도 오래 했잖아요. 20년 가까이 했고 거기 한도장 다니면서 이제 수석사범까지 했는데 칼리 지도자로 제가 활동할 때 지금 제가 이제 무술 지도자로 해외 마스터 세미나도 가서 배우고 그래요. 본업이 3단봉도 공식 인스트럭처 과정을 이수했고. 근데 제가 그걸 할 때 항상 목적성을 가지는 게 제 딸아이랑 제 아내에게 가르쳐주고 같이 수련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군특수부대 출신이나 군특수부대 아니면 이제 현직자들인데 전 항상 가르칠 때 이거를 지금 딸아이가 6살이라서 힘들지만 딸아이가 초등학교 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제 아내는 여성이니까 여성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변형해서 가르치고 같이 수련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함께 취미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실천해 나가고 있어요. 함께. 저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는 솔직히 주짓수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데,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타격 전문가고 이제 무기술 전문가니까, 눕기 전에 저는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주짓수를 제가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딸아이나 그 다음에 제 아내에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딸아이나 제 아내랑 같이 주짓수를 수련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가족들 있죠. 가족 모임처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도 하면서 내 가족의 같은 공동 취미생활이 되면서 같이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이제 역사 여행. 그러니까 이제 딸아이가 이제 7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국내부터 해서 해외 유명 유적지 같이 여행 다니면서 제 아내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역사 토론을 가르쳤었는데 이제 제 딸아이에게 이제 그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역사 유적지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딸아이에게 설명해주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추억을 쌓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지금 그 공무원인데 맡고 있는 그 업무를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 분야를 제 아내랑 같이 의논해요. 이제 딸아이는 아직은 그거를 같이 의논할 만한 나이가 아니니까 아니지만, 저는 이제 딸아이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제가 이제 이쪽과 제 업무에서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은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 개념으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하면 제 친구 가족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도 그걸 원해서 우리 아이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무술을 가르쳐 주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래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흥미 유발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추억을 쌓아간다고 간 게 아니라.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의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일하는 와중에 영화는 영화대로 다 보고요. 드라마도 드라마대로 다 봐요. 근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제가 보면서 거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가 강의 때 그걸 활용해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책도 엄청 좋아해요. 짜투리 시간에 책도 엄청 많이 봐요, 저는. 근데 그게 제 업무에 연결될 수 있게끔 다 짜놨어요. 그 다음에 무술 수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무술 수련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처럼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근데 제가 이제 원래 무술 수련하는 좋아하는 무술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 가족들도 같이 그걸 무술 수련하며 같이 추억을 같이 쌓아가는 거죠. 가족과의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는 거죠. 아이를 태권도 도장에 보내려고 하지 말고, 아이를 태권도 도장에 보내고 싶으면 엄마가 태권도를 하면 돼요. 아이가 독서를 하는 걸 원한다면 자기가 독서를 하면 된다고요. 제 아는 주변 부모님 중에 한 명은 자기는 공부를 못했으니 자기 자녀가 공부를 하기를 잘하길 원하는데 아이에게 책 많이 봐라 많이 봐라 하는데 정작 엄마는 책을 안 봐요. 그러면 안 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수시로 책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집사람 그림 그릴 때 아이가 와서 같이 그림 그리고 놀아요. 같이 책 보고. 그러면 워라밸이 실천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선행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의 조건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워라밸의 조건은 내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자, 내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 갔는데 이 직장의 상사가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업무 지시 비슷하게 압박을 넣어요. 그러면 내가 내 삶의 주체성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요. 맞아요. 그럼 그 직장을 뛰쳐나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 직장이 나머지 부분은 너무 좋다면 그 직장 다녀야 돼요. 그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주체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당 상사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야 돼요. 과장님 또는 뭐 부장님, 제가 사실은 직장 마치고 나서 요 시간은 그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제가 운동하다가 혹시나 카톡 못 볼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운동 마치면 바로 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거까지도 짜증내거나 하진 않아요. 상사가 그렇게 이제 업무 시간 끝나고 나서도 카톡을 개인적으로 업무 비슷한 지시 비슷한 걸 계속 연락하는 사람들은 그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내가 연락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일도 없이 답이 늦어지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양해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주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운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장님, 제가 지금 제 딸아이가 몇 살인데 저녁에는 제가 아이를 돌봐야 돼서 혹시나 아이 돌보다가 답장이 늦어질까봐 조금 걱정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야, 너 답장 바로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가장 연락 오는 거, 부장 연락 오는 거 스트레스는 받고 또 아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거는 또 자기랑은 별개라고 생각하니까
맞죠? 아이와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걸 별개라고 생각하고는, 나만의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고는, 육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연락 오는 부장 때문에 짜증이 나가지고 중간에서 나 자신은 없어. 아, 육아는 싫어. 육아, 아이가 있으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라밸은 사실은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환경 또는 내가 원하는 니즈를 주도적으로 구성해 나갈 줄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 하루 스케줄을 보면 우리 현직자들이 기함을 해요. 예. 왜냐면 자는 시간 말고는 다 일하는 건데, 육아하거나. 근데 저는 그게 나 자신의 시간이 없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아침에 아이 챙기고 보낼 때 힘들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아이가 이제 어리니까. 근데 관점만 잠깐 바꿔보면 지금 너무 귀여울 때거든요. 6살이면. 제 친구들은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러니까 징그럽대. 근데 지금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나이는 많은데 딸아이가 6살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같이 이제 손잡고 어린이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이가 있었던 일 도론도론 얘기하는 거 들으면 재미나요. 그럼 나는 그게 내가 힐링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내가 내 자신이 없이 육아에만 나를 쓴 시간이 아니라 관점만 바꾸면 된다고요. 내가 내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그럼 나는 그게 하루에 일과 중에 휴식 시간이 돼요. 그렇게 되면. 육아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도 휴식이 되고 내 딸아이와 함께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된다고요. 그런 거예요. 이제 딸아이 이제 화장실 갔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옷을 갈아입잖아요. 런닝도 갈아입고 이제 옷을 입을 때 같이 이제 속옷 던지기 놀이에요. 그냥 안 갈아입고 다다다다 하면서 던지면 탁 받고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그걸 반사신경 운동처럼 제가 딱딱 하면서 지금 나이 때 반사신경 훈련을 좀 거쳐놔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훈련의 목적이고 딸아이는 놀인 거죠.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외관적으로 볼 때는 저는 워라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근데 저는 아니라고요. 예. 선생님, 우리 회사는 밤 12시까지, 12시간에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월급이 많겠죠. 월급은 찌꺼리 준 만큼 주는데 일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시켜요. 그럼 다른 데 옮기세요.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다른 데 옮기는 게 쉽습니까? 옮겨야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체성을 가지려면. 다른 데 옮겨야 돼요. 네.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맞잖아요. 공무원인데 경찰하고 공무원의 좋은 점이 뭐예요? 법률상 보장된 육아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를 쓸 수 있는 게 이제 신분 보장이 되니까. 처음에 집사람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눈치를 너무 많이 주니까 위에서.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게 공무원의 장점이라고. 월급은 찌꺼리만큼 받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그게 공무원의 장점인데. 근데 막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요. 그러면 일을 그만큼 집중력 있게 하자. 일 잘해요. 상도 많이 받았고. 근데 딱 칼퇴근해요. 그 육아 때문에. 육아 때문에 무슨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물론 아직까지 위에서 하면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내가 선택을 해야죠. 내가 주체적으로. 좀 눈치는 보이더라도 내가 가족과 함께 저녁에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경제적 여유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경제적 여유를 찾는 사람들이 보면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쓰면서 제가 만족하면서 살래요 이래요. 적당히 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적당히 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맞벌이를 해야 되고, 맞벌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워라밸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 맞죠.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까지 손녀도 돌봐야 돼요.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들어서 고생한 만큼, 젊었을 때 고생한 만큼 이제 노년을 즐겨야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그 공무원이나 경찰 월급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월급 외에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계속 연구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비트코인에 투자할까요? 그런 거 말고요. 그건 투기죠, 투기.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은 어차피 우상향하게 돼 있으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 분석을 한 다음에 나 저 기업은 나하고 20년 30년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거는 주식 투자가 맞죠. 근데 막 넣었다 뺐다 단기 단타, 그거는 도박이에요, 도박.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오를지 내릴지. 그런 거 말고 내가 가진 재능을 활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부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현직자들한테 형사사건 학술연구회나 아니면 지금 칼리나 이제 본업이 3단봉 프로그램 공짜니까 배우러 오라고 얘기하고 제가 막 강조한 게, 제가 안 오는 인간들이 답답한 거예요. 저처럼 경력이 아주 많고, 저한테 일반인들이 저한테 예를 들면 칼리나 근접격투술이나 무기술 배우려고 저한테 1대1 코칭 문의 오고 배우러 오는 사람 어떤 분들인지 알아요? 일반인들은 제주도, 제가 지금 부산에 있잖아요. 제주도, 서울, 경기 휴가 내가지고 저한테 배우러 와요. 무기술, 3단봉이나 칼리나 이런 거, 나이프나 이런 거 배우려고 호신 차원에서 고액을 내고 배우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현직자들한테 공짜로 가르쳐 주거든요. 무료로 배우라고. 왜 그런지 알아요?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게 취미가 생겨서 제대로 이제 하고 저한테 이제 어떤 지도자 과정 이수까지 하면 나중에는 그걸로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도 하면서 부수입을 얻는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고요. 그거 말고도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림 그리는 거 취미가 있으면 작품 활동하란 말이에요. NTF 아트로 활동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낙서처럼 끄적인 게, 중학생이 낙서처럼 끄적인 온라인상에 끄적인 걸 NTF에 등록해서 그게 이제 NTF 기술이 적용이 되면 유일한 기술, 그 작품이 되잖아요. 그 중학생이 1,000만 원 벌었다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메타버스 안에서도. 그럼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안에서도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게임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만들거나 프로그램 개발해서 취미로 거기서 안정적인 부수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경제적 여유를 가지려면 돈은 많을수록 좋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겸직 의무 제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을 통해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요. 제 이제 그 작은 동서가, 손윗동서인데 작은 동서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월급이 좀 많지만, 그리고 원래 또 본인 그 부모님 집이 워낙 잘 살고 하긴 한데, 이제 처음에 이제 교사로 처음에 시작할 때 자녀 놓고 하다 보니까 외벌이를 했는데, 이제 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취미생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뭘 했냐면, 휴대폰 판매인가? 교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더라고요. 휴대폰, 그러니까 막 매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솔거리 삼아서 이제 사서 지금이야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 공기계를 살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사기 힘들었잖아요. 그런 이제 취미생활처럼 또 기계를 좋아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매달 한 3, 40만 원씩 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냥 솔거리 삼아. 또 기계에 관심이 많고, 또 자기가 이제 최신 휴대폰 바꾸는 걸 좋아해요. 근데 최신 휴대폰 바꾸면 저기 본인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 취미생활 겸 부수입처럼 이렇게. 나만의 시간과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게 워라밸이 아니라고요. 그거를 기본으로 할 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내가 가지는 니즈에 따라 내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가족, 나와 직장을 분리하지 말란 말이에요. 직장 내에서도 나하고 마음 맞고 좋은 친구, 좋은 동료는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직장에서 같이 협업으로 업무를 하면서 내가 이쪽 업무 분야, 예를 들면 내가 예방치안 업무 분야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경찰이 그만두고 나서도 예방치안 분야 쪽으로 대학 교수나 아니면 강연을 다닐 수 있게끔 내가 지금 업무를 하면서도 업무와 관련된 자기 개발, 뭐 예를 들면 경찰대 치안대학원 진학해서 예방치약 석박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업무지만 업무의 연장선이 나중에는 나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주체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런 개념이라고요. 내가 지금 육아를 하잖아요. 육아를 하다 보니까 내 개인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아를 한다는 건 정말 세상에 없는 진귀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새로운 생명체와 함께 같이 삶을 공유하고 추억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딸아이에게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같이 하면서 딸아이도 관심이 있으면 같이 하면서 같이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딸아이가 빵야 하는 거 보고 제가 지금 그 스포츠 사격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총기가 허용은 안 돼 있는데 에어소프트건으로 하면서 실탄 사격 훈련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스포츠 사격 협회가 또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 저는 이제 그것도 이수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딸아이가 관심이 있으면 같이 그걸 하려고. 저도 그런 거 좋아하기도 하고. 뭐 무술 수련 말고도. 그러니까 분리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워라밸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다라고 분리해서 생각해버리면 지금 육아라는 게 그냥 스트레스로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라는 환경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취미생활을 같이 주도적으로 구성해버리면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고 나에게는 워라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밑받침은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도 돈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금지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허용 가능한 경제 활동은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 사업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책을 집필해서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다 가능해요. 선생님 책을 어떻게 집필할까요? 요즘에는 할 수 있어요. 전자서적 발급하는 거 요령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련된 동호회 들어가서 수필이든 소설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팁이든 이런 것들을 그러한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올리면서 그걸 전자책으로 발간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뭐 예를 들면 저한테 칼리나 본업이 3단봉 계속 배우러 오면서 여러분들이 현직자 나중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경찰이나 대통령 경호원들이라면 그런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럼 타이틀 하에서 저한테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개발 중인 일반인 대상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중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인스트럭처로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강연이나 이런 거 다니는 건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워라밸의 기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워라밸의 기준점은 워라밸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이나 공무원 들어가고 나서 선생님 이게 워라밸이 아니네요 이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한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이상입니다.